미술 제도사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사 연구를 위한 1차 주제로 작년에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에 저희가 주목을 했는데 현장에 계신 그 한국미술연구소와 그다음에 저희 그 사단 아트시냅스와 함께 조선미술 전람회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자료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의 일단을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좀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국립중앙박물관서부터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고민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좀 잘 방법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저희 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 삼복도이고 다 휴가 갈 텐데 오늘 그것도 주말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오늘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기 와가지고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날 그래도 그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요즘 그래도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얘기들은 하지만 그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1973년 출범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학교 다닐 때라든가 또는 국회에 있을 때나 이랬을 때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되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역사들이 축적이 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팩트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 그 자체가 아카이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충실하게 해내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어떤 특히 이 관설전 같은 경우는 정치적, 사회적 그런 변동에 의해서 그때그때 변화했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뭐 문제 제기가 되면 완전히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실관계, 그 팩트조차도 정리되어 있지를 않고 다 망실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았고, 그것을 우리 예술기록원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세미나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그 조선 미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올해 우리가 내년이 30주년입니다만 한국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설한 지가, 그래서 그 30주년 특별전을 올해 하면서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는 그 역사 그대로 놓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활용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올해 식순 구성들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시까지 이제 장시간 가야 되는데 1부는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조선미술 전람의 자료 수집과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 가서는 이 결과물이 국전과 뭐 해외 관설 공모전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한번 좀 들춰보면서 이 관설미술 공모전의 확장적인 가치가 어떻게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이 관설미술 공모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 아카이브 구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5시 반부터 종합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좀 시간이 좀 빠듯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매 발표마다 질의응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여러 선생님들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정수진 선생님께서 이제 맡아주실 텐데요. 한국미술연구소의 연구위원님으로 계십니다. 정수진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및 중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정수진 선생님께서 작년에 연구사업 결과물의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과보고를 맡은 정수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23년에 아르코 예술기록원에서 발주를 한 사업인데 관설 미술 공모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및 데이터 모델링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첫 번째로 조선미술 전람회, 그러니까 1922년에서 1944년까지 개최되었던 주요한 전람회였던 조선미술 전람회의 각종 데이터를 토탈 입수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용역 기간은 작년 9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용역의 주관 업체는 사단법인 아트시냅스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에서 10명이 상임으로 일을 했고, 여기에 추가로 단기 보조연구원들을 한 6명, 7명가량 이제 추가로 고용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조선미술 전람회 관련 기록을 총체적으로 입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요. 여기는 기존 데이터들,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각 대학 도서관, 연구소 등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던 모든 관련 데이터들을 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초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까지 진행을 염두에 두고 메타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근대 미술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소중한 기록의 연구 보관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게 있었고요. 이렇게 모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타데이터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데이터 관리 활용, 그리고 연구자 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의 제시까지가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체가 수행했던 이 사업 결과의 전문성 그리고 차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적 구성에 있어서 문헌정보학 및 데이터 전문가 선생님을 초빙을 했고요. 그리고 미술사 연구 분야에 많은 연구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원들, 전임연구원들을 확보해서 두 부문 간의 상호협조 시스템 아래 사업을 진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술사 연구자들은 이제 전람회의 장르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이렇게 5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반영해서 미술사 연구가들이 한 분야씩 맡아서 전문 연구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연구원들이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두 입력을 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교정하고 조율을 하는 것까지 담당을 했는데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데이터 기록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데이터 입수와 수집 단계에서부터 통일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모든 이 참여자들이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수집하고 입력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입수된 데이터들을 일단 전임연구원이 1차 검수를 했고요. 각 부문별로 맡았던 미술사 연구가들인 공동연구원이 다음번 검수를 했고 최종적으로 연구 책임자와 자문연구원님들께서 최종 검수를 하셔서 이렇게 입력부터 모두 4차례에 걸친 검수를 마쳐서 확보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흠결 없는 데이터를 제공을 했다고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저희 조직도를 보시면 이렇게 책임연구원과 자문위원 그리고 검수위원, 여기 자문위원은 이제 기록학 데이터 전문가들이시고요. 검수위원은 미술사 연구의 최고 전문가들이시죠. 홍선표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본어로 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박사를 하신 박상희 연구원을 모셔서 이제 공수를 맡겼습니다. 그 밑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단계연구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기록물의 현황, 지금 각 곳에 이제 산재된 기록물의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와 범위를 선정을 한 다음에 수집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수집하는 시점부터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면서 거기에 맞춘 수집과 기록과 저장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아카이브식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까지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르코 예술기록원에서 이제 마련해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기 밑에 보시면 디지털 파일 형태와 규격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규격에 맞추어서 저희가 문서류라든지 시청각 이미지들 이런 각종 자료를 가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집한 여러 데이터들의 성격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두 부문으로 일단 나뉘어 있는 건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합해 보면 전람회 도록과 그 작품인 도판, 그 다음에 기사 자료 그리고 기타 자료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서 각각 세부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료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또 토대로 해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서 시범적인 데이터베이스 시뮬레이션까지 제작을 해서 저희 이제 작업이 완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일자별 그 세부 추진 일정을 보면요. 9월 초에 이제 제가 선정이 돼서 셋째 주, 9월 셋째 주부터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단계에서 원천 기록물 수집을 먼저 당연히 했어야겠죠. 거기에는 인쇄 매체 그리고 도록, 도판, 기타 자료 이렇게 3분된 자료들을 9월부터 쭉 동시에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12월에는 메타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모델링 설계에 치중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된 그런 흐름을 따랐습니다. 자, 첫 번째 수집 대상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집과 가공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원천 기록물 유형을 크게 세 분야, 그러니까 보도 매체 관련 자료, 그리고 도판 및 도록 작업 자료, 그리고 기타 자료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전문 연구기관, 독공립도서관, 미술관 등등 기존에 산재해 있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더욱더 인계 가능한 자료를 이제 추출을 해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형별로 목록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기존 학계에 소개된 바가 없는 새로운 자료를 저희가 또 데이터화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도로기 미발의 밀뱀, 전람 회차, 그러니까 1943년하고 1944년에는 도록이 발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미술 전람회 자체는 있었지만 이때에는 특히 이제 리플렛이나 상장, 우대권 이런 거를 중점으로
주목을 해가지고 이 작업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먼저 보도매체 기록물을 보면요, 20년대 초반에서 40년대까지 요 관설미술 공모전에 관련된 모든 기사, 그러니까 일간지나 잡지나 관보에 실린 모든 기사나 비평 자료들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새로이 신규로 확보할 수 있었던 레코드 건수가 8,582개가 되었고요. 여기에는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기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증하고 보도하는 작업 역시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잡은 보도 매체는 모두 34종이었는데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매체를 다 총망라했을 뿐더러 신문은 12종류, 그 다음에 잡지는 22종류 해서 모두 34종류의 보도 매체를 저희 모집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도매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있어서의 메타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수집 이 속성, 자료의 속성들을 부여를 했는데요. 맨 먼저 이 식별번호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식별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체 구분, 언어, 기사 구분, 기사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자명도 원문, 한자나 아니면 일본어 원문을 넣고 필자면 그 다음에 한글 도금으로 다시 한번 넣어주는 두 개로 이렇게 나뉘었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면수, 판, 그 다음에 뭐 단수, 호수 이런 것까지 쭉 누르고 지금 현재 요 각 수집 속성에 부여되는 데이터가 없더라도 향후에 확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속성들을 다 부여해서 메타데이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관련 도록 및 도판인데요. 공식적으로 발행된 도록을 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도록 이미지 그리고 도판 이미지들을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고 데이터를 했습니다. 모두 도록은 19건이 발간이 되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이 관련 기록물은 이미지가 5,769건, 텍스트가 5,769건 똑같이 그 다음에 발행 정보가 19건 해서 모두 11,557건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도록과 도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도록에 관련된 속성을 먼저 보시면 식별번호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역시 원문과 한글로 들어갑니다. 인쇄일, 발행일, 쭉쭉 정가, 페이지 수도까지 이렇게 쭉 도록 관련 속성이 부여가 됐고 도판에 관련해서는 속성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제목이 원문으로 들어가고 한자를 한글로 읽은 도금 제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제목이 토탈 3가지 속성으로 이제 각각 부여가 돼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기 작가도 역시 그렇게 나뉘어서 들어갔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이 쭉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요 차트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다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기타 자료 수집이었는데요. 당시 전시회가 열렸을 때 실제로 사용되었던 유물입니다. 리플렛이라든지 우대권, 홍보물, 엽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인 사료에 모두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촬영 작업을 거쳤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고화질로 촬영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자료는 역시 식별번호 들어가고 자료 분류가 들어갔겠죠. 자료명, 수량, 시대, 생산자 등등 많은 이제 속성이 역시 부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충분한 속성을 저희가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도록, 도판, 그리고 기사 자료, 그리고 기타 자료까지 모든 자료를 토탈 통합했을 때 저희 결과물이 기존 자료 포함해서 이미지가 15,370건, 그리고 텍스트가 16,43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만 1,000여 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메타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계를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시, 두 번째는 인물, 그 다음에 작품, 자료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메타데이터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요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용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작품, 인물, 전시, 자료 요 기본적인 노란색을 보시는 게 기본적인 테이블이 되겠죠.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제안서에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시를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 노션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실 겁니다. 노션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보았고, 앞으로 R4에서 요거를 기반으로 더욱더 발전시킨 이제 결과물이 나아가서 여러분들 연구자들이 이제 접속을 하실 수 있게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시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이신 오혜진 연구원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진 박물관장 소울아트가이드 발행인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50년이 넘었죠.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나.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저는 그건 인생 실록은 좌우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들만 자료가 남는데, 저는 밤하늘의 별이 1등별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별, 3등별 별이 같이 빛나야 밤하늘의 별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한국 미술사의 연구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우리는 미술사에서도 2등별, 3등별을 놓치지 말고 남기고 그거를 후세에 남겨줘야 된다. 10등별도 안 될 텐데 그런 별들 어떻게 죽어야 되는 이 부제가 새로운 가치 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미술자료 수집을 해서 무슨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후세에 남겨준 우리의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럼 제가 남아있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걸 좀 더 공유하는 일에 또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